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오늘은 14번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례를 볼게요. 이모, 병호, 신묘, 갑오. 5월의 신금이네요. 극신약이네요. 극신약. 대오는 을사 해가지고 을사, 갑진, 계묘, 여군으로 흐르죠. 본명은 신금일주와 연간의 임수. 그러니까 신금일주와 연간의 임수가 무근으로 종관격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관항하니까 화화화화 오오병오 갑오, 목생화 하는 팔자가,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목생화를 하는 거죠. 목생화 화급금을 당하는 거네요. 본인과 식상 상관이 근이 없대요. 갑자년에는 임수의 근을 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년에는 임수의 근을 만나니, 임수가 근을 만나니까 임수가 움직이고 힘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오히려 태약한데 상관이 힘을 얻어서 나를 설해 갖고 가니까 내 몸은 더 안 좋겠네요. 그의 업무상 엄중한 착오로 실수하여, 상관이기 때문에 실수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국장직에서 파직되었다. 이것이 묵은파 유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상관이 힘이 없어서 그나마 경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상관경관, 그리고 관이 왕한데 묵은파 유군에도 해당하지만 그것도 해당되죠. 약한 게 태왕파법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왕한 것에 대해서 임수가 경관을 해가지고 큰 일이 생기는 거, 관이 대노한 거죠. 대노. 또 여명을 볼까요? 정사, 무신, 정미, 무신, 신월에 정화일간이 일간이네요. 그리고 식상이 상관이 작지는 않죠. 식상이 미도 있고 무토, 무토 이렇게 있고, 신금 재성이 지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의 여명이니까 이거는 이제 순행에서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갑인, 을묘, 병진으로 흐르네요. 본명은 신해운의 이때죠. 신해운의 해중사하여 정화의 근을 충국하고, 그러니까 해수가 미토를 만나가지고 미토에 합을 하고, 그리고 사화에 충을 하죠. 사의 충. 그러니까 이게 근이라는 얘기예요. 정화의 근. 충을 하고 을유년에 을목이 지장간 미토에서 투출하였다. 얘기입니다. 을미대운에 을미유년에, 그러니까 을미년에 미토에 있는 지장간에 정을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 을목이 투관해였다.
그러면 을목이 전혀 없었는데 을목이 나타났으니까 편인이 나타난 거잖아요. 편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을목은 자하 유금 절지 않고, 을목은 자하 유금 절지 않고, 그리고 유금의 극제를 받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을유년이잖아요. 을유년이 왔다. 을유년에 미토에 있던 을목이 투관해서 없던 을목이 생기고 자기 자리 자체에서 극제를 받으니 금목 상전이 되었다. 없던 목이 나타나서 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명주 그의 엄중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것을 장파투, 없던 게 투관되어 있다. 지장간에 숨어 있던 게. 여명을 볼게요. 또 경진, 병술, 을묘, 정해. 여기 보면은 계수인성이라고 얘기해요. 계수인성은 어디에 있어요? 진토 속에만 있습니다. 진토의 장하였는데 진토는 뭐예요? 개, 을목이 들어가 있죠. 을개무니까 들어가 있는데 의류운에 지장간에 있던 을목이 투관되어 있었다. 을목이 금극목을 의류운에 금극목을 당하는 대운으로 목이 토를 극하여 수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묘목에도 있고 원래 있던 게 있는데 유금이 와가지고 금극목을 했다. 유금이 오면 제일 먼저 진유 합금을 할 거고, 얘는 술은 방합을 해서 금이 왕해져서 경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극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병술년에는 진술충, 이제 병술년은 월주가 병술이잖아요. 근데 병술년이 됐어요. 그럼 월주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직장이나 부모나 이건 바뀌잖아요. 직장, 월지는 사회생활이니까 밖의 생활, 직장에 내 부모의 형제의 변동수가 있는데 술이 움직여서 진술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술충을 해서 진술상충으로 술중 무토가 진중 개수를 극하니 그의 부모가 이혼하였다. 이것을 약파고충이라고 한다. 술토가 진토를 극해가지고 무게합으로 정인을, 그러니까 인성을 극했다. 다음을 볼까요? 임술, 계유, 정유, 의류. 정화일간에 6월에 정화일간이 이만큼이 다 금이네요. 그죠? 본명은 유금이 강황하다. 그쵸? 금이 왕해요. 21년 신묘년이 왔어요. 신묘년이 오니까 얘하고 유금하고 극을 합니다. 근데 신묘년은 없던 거잖아요. 없던 목이 나타난 거니까 얘가 왕신을 범항하니 불길하다. 실제 명주는 그해 이혼하였다. 이것을 태왕파범노라 한다. 보면 남명을 볼게요. 남명에 보면은 경술, 무인, 경호, 인입니다. 경경의 이니까 여군으로 흐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명주는 갑술년에 결혼했대요.
94년 94년에 갑술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갑술이라는 건 갑술이 오니까 술토가 움직여서 연간도 움직일 거고 인호술을 하는 화국이네요. 그죠? 갑술년에 움직여서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원국 재성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니 재성이면은 경금의 재성은 인목이죠. 인목이 지장간에 있던 게 갑으로 투관되어서 명국에 목국토를 하죠. 인성을 제극인을 하네요. 그래서 그때 변화가 재성의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니 장파투라 한다. 재성이 변동됐죠. 그리고 1993년 계유년에 부친이 사망했다. 계유년이라 하면 걔는 상관이죠. 상관이 나타났는데 인성이 합을 해서 없애고 그리고 유금이 남아서 여기 보면은 계유 목의 인성을 무토가 없앴네요. 제극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친은 뭐예요? 편제죠. 인목이 금극목을 당했어요. 그죠? 유금으로 금극목을 당해서 부친이 죽었다. 보면은 다시 쉽게 보면 옆에다가 놓으면 돼요. 인목 이거는 금극목을 당하고 위에는 합거당했죠. 그러니 저기 뭐야 원국 전체가 없애는 거니까 부친이 사망했다. 명주의 원국의 부친성인 인목을 극하는 상인 인후 사막국이 있다. 그죠? 부친성을 극하는 인후술 사막국이 있어요. 화국이 있는데 경진대원의 진술상충하고 경진대원의 이대원의 진술상충하고 원국의 상태를 파하버려서 인후술 합국을 막았다는 얘기죠. 아울러 부모궁에 인동하고 있다. 이걸 인후술을 합국을 해서 인후술 화국을 되는 거를 진술충으로 막았어요. 합은 그 충으로 막는 거니까. 그래서 풀어놔서 재성이 움직일 수 있게끔 재성을 보호하던 걸 없애버렸죠. 그리고 나서 무게합하로 수가 들어오고 수가 들어와서 화국을 만들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위아래로 상충해서 진술충하고 뭐하고 그 충부되고 경진으로 금극목도 당하고 막 이러는 거죠. 합대국충으로 인후술 삼합이 진술충을 당하니 상태 변화가 발생했다. 이것은 원국의 상태가 대운의 개입으로 다시 상태가 변화한 것을 나타낸다. 계유년은 진유 합금으로 충대합의 상태가 다시 변하였다. 그러니까 충이 되거나 이게 합의된 게 충이 되는 거, 충되고 있던 게 그 사이에 유통되는 거, 그리고 충이 오는 거 이럴 때도 다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 개축, 임술, 무술, 을묘, 여명입니다.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무술, 토가 왕하네요. 토왕의 근데 임수 개수가 축토 빠고는 근이 없네요. 명주 병인대운이래요. 병인이면 2006년 병인대운입니다. 개축생인데 그 병인대운 2010년에 병인대운에
이혼하였다. 경인년에. 경인년. 병인대운이면 관이 움직인 거죠. 병인대운. 관운이에요. 목토를 하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대운에 목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관을 키워서 관이 변동이 있는 운이에요. 근데 여기에 경인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관이 움직인 게 맞고, 보면 여기 보면 술 되어 있는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술이 인우술로 반합이 되기도 하고, 경이 신금, 여기 지지에 있는 신금이 위로 투출되니 배우자가 변동이 있는 게 맞죠. 팔자 중 관성은 순수한데, 그죠? 순수해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그 배우자 궁에가 아니라 시지의 묘가 을묘로 관이 왕하게 들어가져 있었는데, 한 가지만 있었죠. 정관만. 근데 이때 칠살성이 출현하여 명국이 관성이 상태가 혼잡됐죠. 이때 대우는 혼인의 재난이 발생하였다. 순자파 혼견인데, 순자파 혼견. 그러니까 순한 글자 한 가지만 있던 글자가 두 가지가 됐을 때 혼잡되면은 2010년 경인년 또 순자파 혼견에 해당한다. 나중에 그 저기 뭐야, 관이 정관만 하나 있다, 편제만 하나 있다. 제가 근데 편제만 있던 게 정제가 들어오면은 재성에 관한 부분이 변동이 오고, 그리고 관성도 혼잡될 때 관성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관계에 있을 때는 미혼자에 관한 부분은 결혼하는 운이죠. 결혼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변동돼요. 배우자가 아닌 여자친구가 이제 그동안은 결혼 안 하면 여자친구로 보는 거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운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재성이 움직여야지 결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성 자리가 움직여야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배우자 궁에 앉아 있는 일지가 변동되는 부분이었을 때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원 선생의 사주에서 이 부분은, 이 내용물은 후학들의 명리 해석을 도움을 주기 위해 대만의 명학가였던 오해원 선생의 추명법을 소개한다. 명리학을 학습하는 초학자를 위한 사주 추론에 대한 내용이다. 이 명리학의 제일 중요한 비결은 가설은 대담하게, 구중은 주의하여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팔자의 기본 배열과 연주는 조상을, 월주는 부모를, 일주는 본인과 배우자를, 시주는 자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원국의 연주와 월주가 상충상극될 경우 조상과 부모 사이에 반드시 어느 한쪽이 상한다는 가설, 똑같은 해석으로 일주와 시주가 상충하거나 상극될 경우 처자 또는 남편과 자식 사이에 반드시 어느 한쪽이 상한다는 가설을 대담하게 세우라는 것이다. 이것이 옳던 옳지 않던 대담하게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 정복의 지름길이요, 명리학 정복의 비결인 것이다. 물론 당연히 명리학은 절대적으로 그 둘 간의 상충이나 상극이 있다고 반드시 하나가 상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답을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충국당하는 육신 소속에 대표되는 인사 현상과 기타 간제의 영향과 관계, 그리고 대운, 유년의 원극 상호배합, 견제 등으로 명리 해석이 완전한 정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나의 예를 들어 그러한 간지 충국의 여러 가지 가설의 형태를 살펴보겠다. 연은 조부모 부모 자리고 월은 부모 형제 자리며 본인 일지는 본인 배우자 자리고 시는 자식과 손자 자리다. 근데 연의 경인, 갑신월, 병호일에 임진시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연간이 월간을 극합니다. 경인 갑경충 충하죠. 충. 그리고 두 번째 신연지가 월지에게 극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갑병으로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지 네 번째 여기 보면 일지가 월지를 극하고 있어요. 충 화극금으로 5가 신금을 극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지에 있는 임수가 일간 병화를 극하고 있습니다. 수국화. 그리고 여기 보면 토가 일지가 어찌됐거나 오화가 진토를 시지의 진토를 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 보면 연지 인목이 일지 오화를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멀리 인목이 진토를 시지에 있는 진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목극토 하는 거죠. 근데 진토는 월간에서도 극을 당하죠. 그건 월간 간목이 진토를 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 번째 경금이 임수를 연간 경금이 시지의 시간에 있는 임수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연과 월만 따지면 연간에 있는 경금이 간목을 극하고 있으니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많이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제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신금이 이 연지를 극하고 있으니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부모와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 형제 중에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 합을 하고 있잖아요. 연간에 생도 하고 합도 하는 거.
7번. 그럼 이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사주의 간지의 특징을 나열해보자. 제가 첫 번째로 했건 연간충월간, 월지충연지, 월간생일간, 시간충일간, 일지좌, 양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병호잖아요. 양인, 연월양주 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간이 이게 연간충 월간을 했고 월지충 연지를 했던 이 자체가 연월주 양주의 반음이에요. 서로 충하는 거. 계속하여 우리는 위의 6종류의 형태로 보통의 가설을 만들어 보자. 연간충 월간 경충갑 부친이 조부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았거나 부친이 조부보다 일찍 사망했다. 만일 이 모두가 아닐 경우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다. 심하면 출생 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가설을 세울 수 있대요. 월지충연지 이거는 이제 신중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모친과 조부모 간에 불화가 있거나 조모가 형상으로 모친보다 일찍 사망했다. 만일 이 모두가 아닐 경우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형제 중 어느 하나가 모친과 형극이 있다든가 모친과 전혀 인연이 없었다든가 혹은 양자로 남의 집에 갔다거나 혹은 모친이 신체장애나 심하면 일찍 사망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월간생 일간 이제 갑생병이라 그래서 갑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 부친의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든가 형제의 조력이 있었다든가 혹 월간이 연간의 극을 당하여 이러한 조력들이 연간의 극을 받는 것이 원인이 되어 전부 소멸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보면 다시 사주를 보면 경금의 극을 받는 갑이니까 갑이 생하고 힘이 없잖아요. 응?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걸 받아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 갑목, 갑오 그러니까 병호를 생을 해주고 싶어 마음은. 근데 내가 힘이 없는 갑목이야. 그러면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 생을 해주고 싶어도 생을 해줄 능력이 없다. 마음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죠. 시간충일간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거. 장래 어느 자식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거나 어느 자식과 인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병인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지가 임진이고 병호죠. 월지가. 그리고 일지처국양인 병호 오화가 병호 일주니까 병호 오화가 양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겁재를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재성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철을 극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걸 말한다. 이렇게 쟁제가 일어나 가지고 재를 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일 원일 경우 다시 가설을 세워 부부 사이에 인연이 없다든가 감정이 없다든가 처해의 신체가 약하다든가 병이 많아 재물의 소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월양주 반음은 갑경충되고 인신충되는 걸 말해요. 조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가 문란하거나 다시 말해 가세가 아주 복잡하거나 특수함을 의미할 수 있다. 만일 아닐 경우 다시 연주를 부모, 월주를 형제에 배속하는 법칙에 따라 다시 가설을 세우는데 부모와 어느 형제 간의 리은 극손의 형태,
형제 간의 싸움이라든가 서로 막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어느 형제가 양자를 가게 되거나 혹은 부모와의 어느 형제 간에 인연이 없거나 부모가 형제 간의 형상을 의미한다. 별로 그 지지충을 받으면 연간지중 반음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불만인 거죠. 자식은 자식대로 불만이 많고 부모는 부모대로 불만이 많고 서로 극하게 되니까 서로 제재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다든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부모님과 사이가 조부모와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뭐 이런 거죠. 이와 같은 해석하는 대담한 가설들은 모두가 아주 기본적인 명리상식과 원칙들이지 대단하고 오묘한 어떤 법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식이나 원칙들은 명리학의 초학자로 말하면 모두 알고 있고 기억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무조건 암기한 원칙이나 이론들이 과연 쓸모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가설 선정을 하지 않거나 또 그 가설에 대하여 구중을 하지 않는다면 10여 년의 세월 동안 명리서적을 본다 하여도 여러분의 명리 실력은 10여 년 전과 비교하여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항상 대담한 가설과 구중을 구하는 자세로야말로 명리학 정복의 비결임을 강조한다. 다시 위 사주의 육신을 정하여 진일보된 명리해석의 가설을 연구해보자. 볼까요? 이제 연간의 그 경금은 편제고 간목은 편인이고 일주 병화 7살인 임수 그리고 식신인 진토 육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오화는 겁재 신금은 편재 인목은 편인 육신의 배열 위치와 그들의 상호 간의 생극제와의 관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정의는 모친을 대표하고 월령 지지 또한 모궁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면은 재가 있죠. 대표한다. 원국의 정의는 육이 무력하고 오직 진중 장간에 있는 개수 장간 미토 을목이죠. 을목이 미근인 을목밖에 없다. 월지 모궁에도 있지 않고 연월주 및 기타 간지 어느 곳에도 없으며 더욱이 연주와 월주가 반음되어 모궁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이러한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실권이 없다는 것으로 특히 조부모가 살아계실 적에 이러한 작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잠시 쉬어볼게요. 두 번째, 만약 정인이 연월주 천간지지 중 어느 곳에도 없고 월령 모궁이 엄중한 충국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모친이 일찍 죽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혹 불구의 신체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위 명은 월지의 충국이 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금승목패 하여 단지 경미한 손상만을 나타내므로 그 모친이 일찍 사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중년 전 시기 유년과 청년의 모친이 큰 병을 얻었거나 상신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편제는 부친을 대표하고 편인은 조부를 대표하는데 편제와 편인 모두가 그 본래 궁에 있고 그쵸? 여기 보면은 편인이 연주 편제도 연주에 있고 여기 월주에도 편인 편제가 같이 있죠.
그러니 부친과 조부가 모두 집안의 실권을 잡고 집안 사람의 공경을 받으며 모두 장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연주와 월주가 서로 상충되어 부친과 조부 간의 인연이 박약하고 뜻이 맞지 않아 서로 골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월주가 반음되니 중년 이전의 가정생활의 환경은 가족들의 불안정으로 인해 육친의 불화나 가정상 중대한 이변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월주의 편재와 편인이 서로 교차로 충국되니 조부모와 부모 간의 형극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조부와 부친 간의 문제로 집중되어진다. 그쵸? 편재 편인이니까 다. 상관은 조모를 대표하고 편인은 뭐예요? 편재는 아버지, 편인은 할아버지, 상관은 조모. 상관과 일지 양인이 동주되고 그러니까 겁재와 상관이 그 기토잖아요. 기토. 응? 상관이 양인이 동주되고 그 힘이 정인보다 강하며 또 연지와 일지가 인호로 요합되어 인성하고 합의된다는 얘기죠. 편인하고 화의 세력이 증가되어 원령의 신금을 제하니 정인 모치는 모궁이 실권되므로 조모가 집안의 각권을 쥐고 있다고 본다. 상관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도대체 상관이 어딨냐. 어째서 상관이 일지 양인과 동주되냐. 오화에 병기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토상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토가 오화의 그 화에 끝까지 올려가는 목생화하려고 하는 거를 확 잡아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인목의 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 할머니가 할아버지인 편인의 생을 받고 있는 거죠. 일지 정인이 시지에 있으나 정인이 시지에 있다는 거는 정인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 진토에 여기 보면 을개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토가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이 정인이니까 상관이 일지에 있고 정인이 시지에 있으나 무력하고 일지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인과 조부모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쵸? 조부모는 밑에 일지에 깔고 있는 거니까 모친과는 비교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인과 상관이 동주하여 편재를 억제하니 이는 조모와 부친의 인연이 박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과 부친과의 인연 또한 희박하다고 보아야 된다. 일주니까. 그러니까 편인과 동주한다는 얘기예요. 양인과 오화와 상관이 동주돼서 같이 있는 건데 오화가 편재인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화급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려서 조부모가 일찍 죽었다면 위에서 얘기한 조부모와 부모 간에 발생한 각종 가설들을 부모와 형제 사이의 문제로 전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궁의 양인, 오화요. 정화의 양인이 있단, 처궁의 양인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극처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양인의 힘의 강력을 정제의 힘의 강력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니까 정제,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제니까 제의 정제의 힘과 비교하여야 한대요. 양인이. 이사주는 양인의 영역은 정당하다. 불강불약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적당하다는 얘기죠. 적당하다. 또 다행스럽게도 원령에 맞지 않아 양인 처궁에 손상을 입지 않으므로 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팔자의 정제가 전무해요. 정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정제는 뭐예요? 병화의 정제는 신금이에요. 신금. 병화의 정제는 신금인데 신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없으면은 뭐 편제로 봐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편제가 뭐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극제를 받는 거니 오화로. 이사주의 양인 영역은 적당하다. 또 다양스럽게 원령에 있지 않아 양인 처궁이 손상을 입지 않으므로 처는 극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의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화의 처궁 양인이 처궁에 앉아 있는데 힘을 받는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화가 힘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재성 자리를 궁의 원궁의 자리 말하는 거잖아요. 일주의 일지는 배우자 궁이니까 배우자 궁에 남자는 배우자 궁에 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궁에 정제가 있어야 되죠. 정제가 양인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쟁제를 하는데 다행히 오화가 그닥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유감인 것은 팔자의 정제가 전무함으로, 그죠? 제가 없어요. 신금이. 즉 처성 정제가 명현되지 않아 결혼이 조금 늦을 거다. 늦으며 또한 편제가 오히려 강함으로 이런 사람이 조혼하게 되면, 일찍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첩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예이며 풍류를 즐기는 성격이 되어 처와 인연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궁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육신 해석을 한 거예요. 편제가 배우자 정제는 아니죠. 본 부인이 아니라 첩이나 뭐 애인이나 바깥에 있는 여자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으면 편제들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본인 차하고는 인연이 적었다. 뭐 이렇다는 얘기죠. 처궁에 양인이 앉아있고 팔자가 정제의 영향이 아주 미약하거나 전무한 자는 본인의 중년 시기에 그 처가 허약다병하거나 혹은 감정과 의견이 아주 중대한 충돌이 있어서 서로 불화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는 이거는 원래부터 이런 예가 많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초궁에 양인이 앉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성의 쟁제가 일어나니 정제의 영향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배우자가 힘이 약하거나 병이 많았다. 그걸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연간의 편제가 시주에 천투지장된 7살 편관을 멀리서 생조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경금이 시간에 있는 임수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자하고 있으니 본인의 말년 시기에 작은 재난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 재난은 사업상 금전적 문제나 서북방의 소인배들의 원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나 경금 편제가 임수 7사를 생주하여 다행스러운 것은 월간에 투출된 편인이 화살하니 편인이 저기 봐야 제극인을 하는 거죠. 편인이 그 화를 극제하여 이는 기인의 도움으로 그 화의 일부를 방지하여 생명의 위험은 없다고 변한다고 봐야 한다. 5번째, 시지에 식신이 있어 일주 본인의 기가 설기당하니 시지에 식신이 있대요. 원래 남자의 그 시지에는 자녀궁인데 관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남자의 자녀는 관이니까. 근데 시지에 식신이 있어요. 관을 극하는 식신이 제사라는 거니까 관을 극하는 거고, 극한이 딸과 딸이나 아들, 막내 아들로 인하여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시지는 식신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6번째, 시간의 7살이 기신이고 또한 양간에 해당되니 맏아들과의 인연이 없고 나날이 골이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살이 기신이래요. 여기 보면 일주, 편제, 일단은 재관이 원령이면 일주는 약하다고 봐야지 되는 거니까 일간이 생을 받거나 생을 받는 거를 좋아하고 비겁을 좋아하는 거죠. 반기는 거지. 그게 희신이고, 그리고 나를 설하거나 모하거나 재성, 그리고 나를 극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에 7살이 나한테는 기신에 해당되는 거죠. 양간에 해당되니 맏아들과는 인연이 없고, 양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수 양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간은 남이고 음간은 여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원래 남녀를 구분하는 거, 자녀할 때 구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으로 구분하고 양이라 하고 음간은 여라고 구분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설명들은 대부분이 사주 원국의 본인과 가벼운 육친들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설정과 구중의 방법들이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남자의 사주를 해석하여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이거는 내일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부터는 15, 그리고 병화일간이니까 남자의 병화일간이니까 같은 양간이 아들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